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입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주춤한 게 벌써 횟수로 3년째입니다. 마스크 벗고 편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이죠. 그런 바람 때문에 눈에 들어온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팬데믹이 되려면입니다. 저자인 조너선 퀵은 공중보건입니다. 미국 록펠러 재단의 전염병 대응 분야 스페셜리스트기도 하고 40년간 현장에서 전염병 대응 정책에 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딱 코로나 상황이네 싶은데요. 신기하게도 2018년 쓰여진 책입니다. 사스, 메르스를 겪으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킬러 바이러스를부터 인류를 막아낼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고 여기에 대한 7가지 답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저자가 제1의 원칙으로 꼽은 이 위기의 리더십에 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이유는 2가지인데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이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는 집에 불이 난 것처럼 행동해라. 절박하면서도 단호하고 용감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저자는 최고 지도자들에게 안이함과 정치적인 이익은 접어두고 무엇보다 대중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결정이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당략에 맞는 건지, 외교적으로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앞뒤 재지 말고 일단 국민이 안전해지는 쪽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즉각적인 봉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파국적인 전염병의 확산을 부정하거나 이 멈칫멈칫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가장 잘했다고 꼽히는 이 뉴질랜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총리 저신다 아더는 지난해 초에 유럽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자 재빨리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국민에게도 이동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휘했습니다. 조기에 성공적인 봉쇄 정책 덕분에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102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뉴질랜드에서 지난 8월 4명의 확진자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던 총리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클랜드 전역을 3일 동안 락아웃 시켰습니다. 이런 짧으면서도 강력한 대응 조치 덕분에 현재 뉴질랜드의 감염자 수는 격리시설에 수용된 72명이 전부입니다. 물론 지역사회 감염자는 1명도 없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전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이나 이 현장 인력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격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고생한다느니 하는 식의 멘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위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새로운 정보에 대응해서 이 경로를 바꾸거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꼽습니다. 워낙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데다가 병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실수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즉시 대처해서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워낙 의견들이 분분해서 좀 더 지켜보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것 같아서 하는 식의 변명은 상황 개선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의료계나 보건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과학적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또 기대나 예상과 달리 상황이 흘러갈 때는 그 경험과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수한 걸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여질 건가에 신경 쓰지 말고 불필요한 고통이나 죽음은 무슨 수를 쓰든지 막아야 되겠다. 확산을 저지하고 이 치료에 효과적인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겠다 하는 것 같은 진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저자는 팬데믹 상황일수록 이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일시적인 제한 속에서도 반드시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려는 이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방역을 핑계로 이 근거가 부족한
각종 제재들이 계속될 때는 피로감이 커지고 국민의 정신건강 또한 나빠진다는 거죠. 어떠세요? 공중보건 전문가가 말하는 이 위기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 점수 몇 점이나 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위기 리더십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로 희생양 찾기를 꼽습니다. 국민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특정 희생양을 세우게 되면 서로 불신하고 증오하게 되겠죠.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넘길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입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돌보는 이 공공의 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팬데믹은 정말 쉽지 않은 역경입니다. 국민들이 방역의 피로감에 지치지 않으려면 이 회복력을 높여야 되는데요. 저자는 국민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직하고 때를 놓치지 않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위험을 감지하면 이 비논리적으로 과잉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이 위험을 앞서기 때문이죠. 원래 지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덜 불안하게 만들려는 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진정시키려다 보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직이 답입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비록 외줄타기라고 할지라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실체가 대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선택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가짜뉴스 탓을 하기보다는 가짜뉴스가 돌기 전에 그리고 그 공포에 국민들이 휩쓸리기 전에 일관되면서도 세세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국가의 수반들은 수시로 부지런히 소통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덴 총리는 락아웃을 시작하기 전에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한 건 물론이고 락아웃 중간중간 일상의 모습으로 편안하게 국민들과 대화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정부의 원하는 바를 얘기해주세요 라는 테마로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4차에 걸쳐서 중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회당 15인씩 9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은 이 권력자가 명확하면서도 평이한 언어로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믿게 된다고 합니다. 또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방역을 세계에 알리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지코가 석자죠. 확진자 늘고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 마당에 남의 나라 방역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두지도 또 부러워하지도 와닿지도 않습니다. 이제라도 남의 나라에 보여주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롯이 국민의 안전에만 집중해서 성공적으로 코로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위기의 리더십에 관한 이 사인님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